자, 이렇게 1등부터 지금 팔리고 있는 1등부터 이 순위가 다 나옵니다. 여기에서 대표님들이 사실 하나만 골라 잡아가지고 내가 판매를 하더라도 판매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렴하게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 도매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테스트로 한국 물건으로 먼저 팔아보고 나중에 단가를 점점 줄이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AI 오늘 보여줄 거는 그걸로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텀블러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텀블러를 클릭하고 잠시만요. 이거를 켜야 되니까. 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 위에 보면 사용 허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미지. 그러면 이미지 사용 허용이라 적혀 있으면 이쪽에 밑에 있는 이미지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들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상세 페이지를 좀 빨리 만들어 보고 싶다 하면 여기에 사진 3개를 준비합니다. 캡처를 해가지고. 자, 본인 컴퓨터에 캡처들 하시면 되죠. F8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3개를 한번 제가 캡처를 해볼게요. 1개랑 그 다음 밑에 쭉 내려가서 뭐 이런 걸로 해볼게요. 2개.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까지 해봅시다. 대표님들 딱 3개만 필요하면 됩니다. 3개 아시겠죠? 3개. 자, 내가 이제 이 3개의 이미지를 준비했다. 그러면 제디터라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갑니다. 제디터라는 프로그램. 여기는 상세 페이지를 몇 분 만에 만들어 줍니다. 자, 우리가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제디터에서 상품 상세 여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있죠. 우리 빠르게 해봅시다. 자, 원래라면 이 상품명을 자세하게 적어주면 적어줄수록 굉장히 잘 나옵니다. 상세 페이지가. 하지만 우리는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요 위에 있는 거 있죠. 요거 클릭해서 그냥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다 컨트롤 V 합니다. 오케이? 이까지 이해하셨나요, 대표님들? 지금 이 정답 맞추시지 마시고 제 강의를 지금 들으라고요. 선물 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대표님들. 아시겠죠? 자, 이까지 아시겠나요? 아시겠으면 1번 치세요, 대표님들. 내가 이까지 알겠다, 1번. 1번 쳐야 넘어갑니다, 대표님들. 자, 이까지 오케이? 1번 치세요, 1번. 오케이, 1번. 하셨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이미지 상품명을 넣었으면 사진을 이제 아까 3장 준비했죠, 우리. 여기 하나, 둘, 3개. 3개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까지 이해했다, 1번. 이까지 이해했다, 1번. 오케이, 오늘 다 이해하고 좋다. 다 1번 넘어갔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내가 한 거는 뭐 있어요, 대표님들? 상품명 입력했고 캡처한 거 이미지 넣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료 이용권 1회를 클릭한 다음에 바로 생성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AI 상품 상세 생성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죠. 자, 확인을 눌러볼게요. 자,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하면서 질문 답 같은 거 해볼까요, 대표님들? 자, 다시 한 번이라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뒤에 시간 남으면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대표님들? 자, 계속 만들고 있죠, 자동으로 AI가. 가만히 있으면 나는 만약에 대표님들 중에 투모니트를 사용하고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한쪽에다가 요거를 넣어두고 돌려놓고 한쪽에다가 내가 작업을 보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빨라서 질문 답할 시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요새는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점점 더 진짜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봐도 너무 신기하죠? 맞죠? 이렇게 자동으로 다 만들어줘요. 자, 이거는 진짜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이 제디터는 한 달에 5개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쓰는 사람이 바보죠? 맞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일주일에 하나만 올려도 상품이 5개가 런칭이 됐고 내가 사업자로서 오프라인은 상품을 하나 런칭하려면 오프라인 하나 몇 억씩 들면서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5개씩 무료 주는 것들을 대표님들이 꼬박꼬박 다 사용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다 끝났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표님들? 자, 배송비 무료기가 놓치지 마세요. 저는 손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대표님들. 맞죠? 저 그냥 가만히 대표님들이랑 놀았어요, 얘기하고. 근데 고객 리뷰부터
자, 손잡이 빨래 텀블러, 우리 여기에다 적은 거 있죠? 이미지, 상품명 적은 게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줍니다. 보이시나요, 대표님들? 자, 그러면 요거를 전부 다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캡처한 것들 있죠? 요거를 뭐 여러분들께 추천드려요. 요런 것들 전부 다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안전장비 인증 현황 이런 것도 있죠? 이게 아까 전에 우리 도매국에 있었죠. 여기에 내려가면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같이 넣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대표님들? 바로 되는 거예요. 지금 대표님들이 그냥 무료 웹이나 들으신 분들 오늘 제디터 들어가갖고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다 만들어줍니다. 여기에서 내가 조금씩 건들기만 하면 돼요, 대표님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뭐예요, 대표님들? 진짜 쉽다. 예전이랑은 다르다. 예전에 그냥 내가 이거 대표님들 이 상세 페이지 만들어 보신 분들 아시나요? 이거 만들려면 얼마 걸려요, 대표님들? 1시간 내에서 2시간이 걸려요. 요거 만드는데. 옛날이었으면. 근데 지금은 그냥 단 몇 분 만에 대표님들이랑 대화하면서 놀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주죠.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만들었으면 조금씩만 수정을 보고 하면 대표님들이 시간을 많이 안 건드려도 내가 머리에서 짜낸 상세 페이지 말고 더 잘 만들어줍니다. 제디터 말고 추천해줄 만한 건 없나요? AI로서는 제디터가 아직까지는 제일 좋고 저는 이 강의생들한테는 상세 페이지 템플릿도 다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진만 넣고 텍스트만 바꿔주면 돼요. 아시겠죠, 대표님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강의로 넘어갈게요, 대표님들. 이까지 오늘 내가 중간에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더 이상 뭐라 하면 안 됩니다, 대표님들. 2분 늦은 거 갖고 뭐라 하면 안 돼요, 대표님들. 아시겠죠? 아시겠죠, 대표님들? 자, 그러면 대표님들이 이걸 물어보실 거예요. 제가 대표님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을 제가 가져왔는데, 자, 그래서 대표님, 그건 옴물주님이라서 되신 건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근데 대표님들,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대표님들. 저는 온라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줄 몰랐죠. 온라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줄 몰랐고 오프로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님들이랑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려준 수강생들이 보면, 자, 1기 멤버인데 이분은 지금 뭐 이제 쿠팡 매출로 따지면 3,500만 원 했고 제가 다른 플랫폼도 한다 했죠, 대표님들. 그러다 보니까 쿠팡뿐만이 아니라 다른 플랫폼들도 제가 뭐 알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알려줘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월 매출을 1억을 달성했습니다. 월 매출 1억을 달성하셨고, 다른 한 분은 30대 여성인데 개인 카페 사장이 폐업 후에 월 매출 2,500만 원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은 30대 남성 주야간 직장인인데 퇴사 후에 월 매출을 1,46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표님들. 너무 많지만 제가 조금 간추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아차 어디에요, 대표님들? 대기업이죠. 대기업 퇴사 후에 2,200만 원을 달성하셨고 그 이후에 외국인 대표님. 자, 우리 외국인 대표님 나오신 거 보신 분 계시나요? 우리 유튜브 보면은 외국인 대표님 저한테 배우신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진짜 소통이 잘 안 됐어요. 외국인이다 보니까는 이 한국말을 잘 못할 뿐더러 저도 이걸 잘 못 알아듣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힘들어서 번역기 돌리면서 했거든요. 번역기 돌리면서 했는데 월 매출 2,200만 원을 달성하셨고 지금 쿠팡으로 번 돈으로 차도 사가지고 구매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잘 살고 계십니다. 근데 대표님들 잘 들어보세요. 외국인 분도 하셨는데 대표님들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대표님들 어디 국적이신데요? 외국인 분들도 월 2,200을 내셨는데 대한민국 사람이 월 1,000이 안 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요, 대표님들. 아시겠죠? 아시겠나요, 대표님들? 자, 그러니 내가 할 마음만 있으면 이거는 쉽게 월 1,000은 그냥 기본적으로 달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0대 주부, 이분도 대기업 퇴사, 은근히 대기업에서 나오시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 퇴사 후 월 매출 1,700만 원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 2기 월 매출 1,000만 원 달성을 했습니다. 이현애 대표님 너무 감사해요. 자, 진짜 저는 멱살 잡고 알려줘요, 대표님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신 거는 대표님, 제라서 옴물주라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고 진짜 아까 제가 말했던 뭐 부업부터 진짜 저는 시니어 분도 해냈어요.
우리 수강생들 중에 60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해내셨기 때문에 지금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무료 웨비나를 왜 들어오셨어요? 제 정보를 가져가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돈에 대한 욕심이 많으셔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님도 아시겠죠? 멱살 그냥 바로 잡아버립니다. 저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까 월 1억 대표님이 오늘 또 와주셨어요. 그래서 월 1억 대표님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같이 질문 답도 하고 해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대표님들. 근데 매출 2천만 원 가지고 기아차 퇴사할 수 있나요? 매출 2천인데 순이익이 얼마나 높을지 따라 드리겠죠. 저는 이제 순이익을 막 진짜 작게 안 봅니다. 자, 월 1억 대표님이 오늘 찾아와 주셨고 이렇게 한 번씩 이게 자주 와 주시는데 오늘 또 제가 불렀습니다. 대표님들 좋아하셔가지고. 자, 그러면 한번 불러볼게요. 대표님 들어오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저는 옴물주님 그 1기 작년에 강의 수강했던 맞아요. 1기 수강생이고요. 지금 지난달에 월 매출 1억 달성해가지고 맞죠? 유지 중이시죠? 네, 나오게 지금 됐습니다.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전에 시간 세보니까 작년 여름이었죠. 네. 작년 여름 이제 1년 조금 넘으셨는데 월 1억을 지금 달성하셨고 지금 유지 중에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을 다니셨잖아요. 네. 그리고 연봉과 커리어가 좀 보장된 대기업을 떠나서 옴물주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혹시 결정적인 이유가 어떤 걸까요? 일단은 대기업이어도 월급은 한정적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일단 쿠팡으로 하면서 제가 지금 하면서도 이미 대기업 월급은 진작에 뛰어넘었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더 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퇴사를 결정할 때 좀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좀 어떤 반응이 보였고 어떻게 좀 설득하거나 좀 스스로한테 옴물주 강의는 진짜 들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이제 퇴사 결정할 네. 때는 다들 말리실 게 뻔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대기업이니까 맞죠. 네.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퇴사를 네. 했었고요. 아, 그래요? 나 네. 이게 처음 한 사실인데. 네. 일단 저질렀어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뭐 하지 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네. 부업 같은 거 찾아보면서 오물주님 인스타 알게 네, 돼가지고 맞아요. 네, 봤었는데 그때 당시엔 강의를 하기 전이셔서 맞아요. 강의를 안 할 때였어요, 그때는. 네, 그때 뭐 무료로 정보들 많이 풀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정보들이 되게 좀 유익했나? 알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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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내용들이 네, 많았어가지고 네, 그래서 강의하신다고 하길래 네. 바로 네, 신청했습니다. 아, 그리고 얼마나 하셨고 아까 말했던 한 1년 정도 이제 네. 하신 것 같고 매출을 이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달에 네. 매출 1억 네, 1억, 넘게 1억 정도 넘게 하셨고 달성했고요. 그러면 지금 대표님들 중에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게 순이익이 몇 프로 정도 되냐고 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네. 한 순이익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네. 20% 20% 나오는 것 정도. 같아요. 그러면 네. 이제 순이익이 거의 2천만 원씩 네. 월에 2천만 원씩 벌어 가시는 네. 거죠. 자,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대표한 판매하시는 카테고리. 자, 상품은 말하면 안 되고 이제 카테고리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아하실 약간 것 뭐 같아요. 생활 잡화 쪽도 하고 있고 네. 화장품이랑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화장품, 뭐 건기식, 네. 그다음에 생활 생활 잡화. 잡화, 네. 그래서 대표님이 봤을 때는 이제 상품이 처음에 이제 한 몇 개 정도로 좀 월 1억을 달성을 했는지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 이제 우물주님 만나기 전에는 소위 말한 닭등을 그렇죠. 했었죠. 닥치고 등록. 네, 자, 네. 닥치고 등록은 이제 계속 그냥 네. 닥치고 등록하는 정말 겁니다. 닥치고 네. 등록만 네. 하는 건데 그때는 뭐 6, 700개 등록해도 네. 매출 1,000만 원 뭐 될까 말까 이런 수준이었는데 네. 이제 우물주님 만나고 등록하는 거 알게 되면서 상품 뭐 한 2, 30개 네. 그 좀 알짜배기 상품들로 한 2, 30개 깔리면은 매출 1억까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이제 사실 조금 힘을 줘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네. 좀 10개, 20개 이렇게 하더라도 네. 좀 좋은 제품들이 있으면 거기에다 힘을 주다 보면 네, 네, 그 네. 상품만으로도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기 맞아요. 때문에. 네. 자, 그리고 퇴사 이후에 첫 상품 판매까지는 좀 얼마나 걸리셨는지. 처음에 이제 우물주님 만나기 전에 저 혼자 했을 때는 네. 상품 등록하고도 한 달 만에 처음 상품 네. 팔린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물주님 강의 듣고서는 듣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맞아요, 맞다. 상품이 그때 팔렸어요. 톡으로 네. 사장님 팔렸어요. 네, 대표님 네.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네. 그 정도로 강의 도중에도 솔직히 자기만 한다면 네. 진짜 매출이 날 수가 있죠. 네, 네, 네. 그리고
시간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루 몇 시간 정도 투자하시냐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은 처음에는 얼마 정도 투자했고 지금은 솔직하게 대표님 거의 일을 많이 하시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저는 전업이었고 네. 약간 뭐 어차피 할 것도 없으니까 많이 솔직히 투자했죠. 근데 지금은 그냥 제가 일 안 해도 자동으로 굴러가는 게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네, 뭐 그렇게 많이는 안 하고 그냥 이게 사실 쿠팡 로켓 네. 그로스라서 가능한 점이 네, 네, 있죠. 네. 그리고 강의 들으면서 좀 이건 진짜 되겠다 싶었던 좀 확신이 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일단 저는 네. 광고 부분 굉장히 좋아했는데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너무 디테일하게 알려주셔가지고 네. 바로 적용했을 때 실제로 매출이 바로 맞아요. 많이 그리고 로아스도 올랐었고요. 로아스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광고 효율이 네, 네, 굉장히 네. 잘 좋아졌었어요. 나왔어요. 맞아요, 잘 네, 나왔었죠. 네.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뭐 700%인가? 네, 맞죠? 맞아요. 700%, 네. 800% 이렇게 네.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전에는 그때 안 돌렸었나? 돌렸었는데 조금- 로아스가 낮았었잖아요. 네, 맞죠? 일단 광고비 자체도 조금 썼었고 맞아요. 예산도 되게 조금 네, 했었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진짜 디테일하게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억 매출을 달성했을 때 좀 심정이 어땠어요? 1억 매출을 달성했을 때. 좋았죠. 맞죠? 엄청 네. 좋죠. 그리고 아까 전에 계속 물어보시는 대표님들 한 20% 정도 마진을 가지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1억이니까 순이익을 한 달에 2천만 원씩 정도는 가지고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역마진이 뭐예요? 역마진이 나올 수도 있나요? 이제 역마진은 내가 광고비를 1만 원을 투자했는데 내 마진이 1만 원이 안 됐을 때, 그러니까 한 개도 못 팔았을 때. 이해하셨죠? 오늘 그 꿀팁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다 가르쳐 드리고 갈 거예요. 지금 나가시면 대표님 다 후회하실 거예요. 자, 순이익 2천만 원이면 사실 대기업 대기업 연봉까지는 아니네. 중소? 한 그래도 이제 소기업이나 이런 데 거의 이제 연봉급이 되니까 좀 현재 기분은 어떠신지. 좀 색다르죠, 좀. 그쵸. 이제 네. 뭐 밥을 산다거나 할 때 약간 금액 맞죠, 걱정 맞죠, 없이 맞죠. 결제할 수 있게 맞죠? 되고 그게 네. 사실 한 2천 정도 되면은 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네. 밥값 네. 그게 저도 제일 큰 맞아요, 거 같거든요. 맞아요. 밥값에서 이제 이 차이가 나는 것 네, 같아요. 네. 뭐 옛날에는 뭐 오마카세 이런 것도 진짜 신경을 많이 맞아요, 썼는데 맞아요. 요새는 좀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2천을 벌까지 1년이 걸리신 건가요? 그러진 않고 하면서 이것까지 온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 그쵸. 중간중간에 500도 벌고 700도 벌고 1000 벌면서 2천까지 올라오신 네, 겁니다. 자, 그리고 초보자도 이제 상인이처럼 할 수 있을지. 저도 초보자였고 네,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제가 산 증인. 맞아요.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그때 매출이 진짜 거의 없으실 네. 정도로 오셔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이제 계속 키워가야죠. 그리고 네. 저는 최종적으로는 제조해가지고 네. 제 거 만드는 게 목표고요. 만드는 거 네, 목표. 네.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이제 자사몰처럼 네. 브랜드화 하는 거. 네, 네, 이게 네. 이제 본인의 이제 목표고,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시작하기를 망설이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딱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망설일 이유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쵸? 망설일수록 이 늦어진다. 버는 네. 그것만 늦어지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일단 나중에 또 Q&A 할 때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너무 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우리 일기 대표님께서 월 1억 하신 대표님이 또 와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월 이렇게 높아지면 대표님이 사실 제가 부르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제는 대표님들 시간이 금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월 1억, 그 다음에 2억, 3억이 이제 목표이시기도 하고, 브랜드가 이제 목표이시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아깝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르기가 참 그런데, 또 오늘 이렇게 좀 응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대표님들한테 도움 드리려고 또 오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대표님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월 매출 1,000만 원을 내고 싶다면, 그리고 대표님들이 집중할 준비가 되셨다면 채팅창에 1번 한번 쳐봐 주세요, 대표님들. 아, 1번 너무 작은데 오늘 월 1,000만 원 벌기 싫네. 월 1,000만 원 벌기 싫나요, 대표님들? 더 빠르게 치야지.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앞서서 쿠팡 로켓 그로스가 뭔지, 그리고 쿠팡 로켓 그로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대표님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지금 시작하면 너무 늦지 않았나요? 이게 그런 말들이 너무 많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번 그만 치세요. 1번 죽을 때까지 칠라 하네. 그만 치고 이제 강의 들어. 오케이? 자, 갑니다.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 그 전에 제가 꿀팁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꿀팁. 자, 어떤 꿀팁이냐? 청년 창업이라는 제도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청년 창업 제도. 자, 청년 창업 제도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대표님들? 아시나요, 대표님들? 자, 청년 창업이 뭐냐고 하면 내가 만 34세 미만이라고 하면 실제로 100% 자, 만 34세 이하는 세금이 자, 쉽게 말해서 세금이라고 할게요. 100% 면제가 됩니다. 자, 청년 창업은 만약에 대표님들이 나이가 만 34세 이하다. 이런 분들은 지금 세금이 100% 면제입니다. 100% 면제. 100% 면제예요. 100% 면제. 그러면 저 때는 이 시스템이 없었어요. 청년 창업이라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대표님들. 청년 창업이라는 시스템이 없었단 말이에요. 청년 창업의 시스템.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때 있었다고 하면 제가 얼마나 더 있을까요? 저한테. 몇 억은 더 있겠죠. 대표님들. 근데 지금 이거를 만 34세 이하는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5년간 지금 세금을 100% 면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대표님들? 그리고 만 34, 적어도 경기도에도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어. 이것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님. 김유근 대표님. 자, 그리고 만 34세 이상도 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 34세 이상은 얼마가 되냐? 이상은 자, 50% 면제를 해줍니다. 50% 면제. 자, 이게 왜 지금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대표님들한테. 이게 내년 되면 내년 자 2026년 되죠. 이게 줄어듭니다. 대표님들. 이게 75%로 줄어들 수 있고 이게 25%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들. 그럼 지금 하셔야 되겠죠, 대표님들. 지금 우리가 9월 달입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아있죠. 3개월에 내가 청년 창업으로 창업을 한다. 그러면 5년간 100% 면제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표님들이 이 쿠팡이 아니더라도 자, 쿠팡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셀러로서 34세 미만이다. 무조건 저는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창업으로 사업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34세 이상이다. 50%랑 25%랑 차원이 틀리죠. 이게 깎이기 전에 내가 34세 이상이라고 해도 지금 빠르게 25년도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표님들.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남자다. 오케이? 난 남자고 군대를 갔다 왔다. 플러스 2년을 추가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남자고 군대를 제대를 했다. 그러면 여기가 36세로 바뀝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내가 36세 이하다? 그러면 100%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표님들? 아시겠죠? 쿠팡 외에 좋은 정보들이 많이 알려주시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최대한 대표님들한테 쿠팡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뭐가 진짜 중요한지 이런 걸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무료 웨비나를 하는 거예요, 대표님들. 그래서 대표님들한테 진짜 이 꿀팁을 제가 전해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청년 창업으로 쿠팡 지금 시작해야 하는 제가 간략하게 중점만 잡았습니다. 오프라인 창업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대표님들? 오프라인 창업은 수억 원의 자본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내가 권리금이 없다 해도 보증금이 필요해요. 보증금이. 아시겠죠, 대표님들?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청년 창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내가 한다고 하면 치킨값. 자, 치킨값 대표님들 얼마예요? 치킨값. 요새 치킨값 얼마죠? 치킨값이 얼마죠, 대표님들? 자, 요새는 자, 치킨값으로 뭐 이거 한 2마리를 합시다. 2마리. 그러면 한 4, 5만 원 할 겁니다. 자, 4, 5만 원 하겠죠. 요걸로 창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표님들. 아시겠죠? 오프라인은 적으면 몇 천만 원, 그 다음 많으면 몇 억까지 가능하지만 몇 억까지 들지만 이 온라인 창업이라는 거는 내가 이 치킨 2마리 값으로 4, 5만 원만 있으면 사업자 등록 내고 통신 판매업 내고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리스크가 현저히
적게 들고 빚도 없이 제가 가능히 하겠죠. 그리고 지금 시작하면 아까 전에 말한 종소세 내가 5년간 얼마에 벌었냐에 따라 몇 억 원도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대표님들. 저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 시스템이 있다고 했으면 저는 몇 억 원이 더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 시스템이 대표님들이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청년 창업의 최적의 길은 저는 온라인 셀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도 저는 쿠팡이 당연 1등이고 쿠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들. 아시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강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대표님들. 이 표를 보니까 대표님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질문 사항이 많은데 제가 오늘 끝나고 질문 다 받아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대표님들. 이후에 계속 제가 질문 다 받아드릴 거예요. 자, 이 표를 보니까 대표님들 어떤 생각이 들죠? 쿠팡이 1등이다. 쿠팡이 압도적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쿠팡이 월등하네요. 자, 이 표가 굉장히 대표님들 사실 진짜 쓰잘데기 없는 표입니다. 왜 쓰잘데기 없는 표라고 하냐면 제가 최신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옵니다. 최신으로 계속 업데이트 해오는데 쿠팡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자, 사실 뭔가를 이길 때 사람이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고 하죠. 그것처럼 쿠팡은 아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서 보면 2등부터 10등까지 있죠. 무신사부터 그렇죠. 맞추셨습니다. 노을님처럼 2등부터 10등까지는 저거들끼리 치고받고 있어요. 얘네들 다 합쳐야 쿠팡급이에요. 쿠팡급. 쿠팡한테 안 될 겁니다. 다 합쳐도. 그거만치 진짜 쿠팡은 말도 안 되는 압도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고, 이 트렌드 지수가 지금 36만이라고 적혀있죠, 대표님들. 근데 이 트렌드 지수가 사실상 저번에 35만이었어요. 또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성장. 이해가시나요, 대표님들? 진짜 말도 안 되게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커머스 차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차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쇼핑몰에 대한 그 차트들도 모든 게 다 지표가 압도적으로 쿠팡이 1등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쿠팡이 저 정도일 줄은. 자, 대표님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대표님들은 지금 쿠팡의 노예입니다. 쿠팡을 안 쓰시나요, 대표님들? 쿠팡 쓰실 거 아니에요? 안 쓰시는 분 여기 계시나요? 안 쓰시는 분 안 계신다니까. 우리는 지금 벌써 노예가 됐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대표님들 봤을 때 쿠팡이랑 라이벌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네이버라 생각하죠. 쿠팡의 라이벌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네이버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우리 표를 봤을 때 네이버가 지금 몇 등이에요? 자, 그리고 저 부산 아니고 창원입니다. 자, 부산 아니고 창원입니다. 창원. 자, 네이버가 몇 등이에요, 대표님들? 10등이죠, 10등. 자, 쿠팡은 1등이고 10등이죠, 네이버 쇼핑은. 말 그대로 이 네이버는 들어올 때도 있고 이 10등 안에, 이 차트 안에 들어올 때도 있고 아웃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저번 우리 차트를 보면 네이버는 10등 안에도 못 들었어요. 근데 대표님들 뉴스 기사 보면 뭐라고 해요? 네이버랑 쿠팡이랑 라이벌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둘이 치고받니 이런 소리 나오죠. 근데 이 표, 실제적인 표를 보면 어때요? 네이버는 잽도 안 돼요. 이게 무슨 라이벌이냐는 거죠. 이게 뉴스 기사라서 네이버가 대기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이버를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쿠팡이랑 계속 비교를 하는 거지 상대 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표님들?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도 이제 들어보셨죠, 대표님들? 알리라든지 테무라든지 뭔가 중국에 있는 플랫폼들이 우리나라로 오면서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쿠팡이 저물 거다, 망할 거다 이런 소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쿠팡이 과연 알리한테 따라잡힐까요, 대표님들? 이 표를 보면 어때요? 이 표를 보면 알리가 상대가 안 돼요. 그리고 쿠팡은 독자적으로 센터라든지 이런 걸 구축하고 있죠. 이 시스템을 위해서 쿠팡은 계속 흑자를 내면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적자를 내면서 이제 흑자로 이제 바뀌었죠. 계속 적자를 냈었어요. 이 시스템을 계속 구축하기 위해서. 근데 알리가 이 시스템을 우리가 알리의 노예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얘네들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아시겠죠, 대표님들? 그렇기 때문에 또 시작이다. 또 지금 내 강의 안 듣고 만 34세까지라 이거 나중에 또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강의부터 들으세요, 대표님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0등, 네이버는 10등이고 이 상대가 안 된다. 알리든 뭐든 상대가 안 되고 대표님들이 생각했을 때 잘 갖춰져 있는
레드오션에서 파는 게 낫지 잘 갖춰져 있지 않는 블루오션에서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님들. 왜냐하면 지금 쿠팡이 뭐 여러 가지랑 합치고 있죠. CJ 물류센터, 그 다음에 마켓컬리도 이번에 흡수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이렇게 흡수를 하는데 쿠팡은 어때요? 누구를 흡수해요? 독자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근데 걔네들은 네이버는 계속 흡수 하면서 이 몸집을 키우는데도 이렇게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표님들? 그리고 자, 한번 대표님들한테 여쭈어볼게요. 대표님들 만약에 상품을 내가 오프라인에서 뭘 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들 상품이 백화점에서 파는 게 나아요? 동네 구멍가게에서 파는 게 나아요? 동네 슈퍼에서 파는 게 나아요? 대표님들 상품 다 백화점에서 팔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대표님들? 결국에는 이 수요가 높은 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판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다 백화점이죠. 누가 동네 구멍가게에서 팔고 싶냐고요. 내 물건을. 그쵸? 그러면 결국에 백화점에 수요가 많고 사람들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백화점 쪽으로 상품을 판매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 뜻은 이 이커머스 쪽에서도 우리가 팔려면 쿠팡에서 팔아야 한다. 네이버도 아니고 중고나라도 아니고 무신사도 아니고 그냥 쿠팡에서 파는 게 정답이다. 진짜 너무 많은 수요들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쿠팡에서 판매하는 게 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넘어가서 오른쪽 표를 볼게요. 국내 주요 이커머스 앱의 결제 금액 비교입니다. 결제 금액. 자, 결제 금액을 봤을 때 대표님들 어때요? 자, 오른쪽 표 쿠팡 제가 이 빨간색 네모로 쳐놨죠. 빨간색 네모. 자, 2005년도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2003년도, 4년도가 나왔어요. 근데 2003년도에 쿠팡은 어때요? 2004년도에 35조로 더 올랐죠? 이 가격이 지금 보이시죠, 대표님들? 다 올랐죠? 근데 그 밑에 11번가라든지 지마켓이라든지 쓱닷컴이라든지 어때요? 2023년도에 비해 24년도가 또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나마 뭐 CJ 온스타일 조금 거의 삐까삐까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쿠팡은 점점 계속 매년 카드 앱 결제까지도 더 성장이 되고 있고, 이건 대표님들 이 출처 포브스라 적혀 있죠. 이거는 무슨 거짓말을 칠 수 없는 자료들입니다. 실제적인 데이터고. 그래서 이 11번가 지마켓 쓱닷컴 다 내려올 동안 쿠팡은 또 한 번 성장을 겪고 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고 수요가 많지만 또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표님들? 그리고 옆에 차트를 보면은 이 443 거의 진짜 50% 이상이 쿠팡이 다 차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제 금액조차도.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전년 대비 14.4%가 상승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대표님들 1%만 올라도 굉장히 크겠죠. 쿠팡 같은 경우에는 1%만 올라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14.4%가 상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월간 사용자 수가 2004년 12월 기준에 3,240만 명 정도 돼요. 자, 3,240만 명이면 대한민국 인구수가 대표님들 몇 명이에요? 대한민국 인구수가 몇 명 되죠? 한 5천만 명 정도 되죠? 근데 반 이상이 쓴다는 거예요. 반 이상이. 그러면 대표님들, 자, 제가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에 그 드라마들 있죠. 뭐 대장금, 뭐 허준, 모래시계. 자, 요새로 따지면 뭐 거의 도깨비급이겠죠. 뭐 요새 드라마도 아닌가, 도깨비도. 하여튼 그 50%가 넘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가 거의 다 봤다라고 얘기를 하죠. 50%가 넘으면. 그러면 결국에는 쿠팡이라는 거는 진짜 이웃집 애기 빼고는 다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대표님들? 근데 만약에 내가 판매를 하는데 이렇게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다 쓰는 플랫폼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 게 맞지, 다른 데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초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리고 우리가 쿠팡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들 뭐가 있어요? 로켓 배송, 와우 멤버십, 쿠팡 이츠, 그 다음에 대표님들 쿠팡 플레이, 우리 OTT도 많이 보시죠? 거기에 드라마에도 계속 우리 그 OTT에도 이 쿠팡이 돈 벌어갖고 투자하고 있고, 우리 축구 보고 싶을 때 어디서 봐요? 쿠팡에서 보잖아요, 요새는. 자, 걔네들이 다 이제 돈 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쿠팡은 독자적으로 계속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이해하셨죠? 그리고 대표님들, 대한민국 사람은 성격이 어때요? 대한민국 사람들 성격이 어떻죠? 어떻죠, 대표님들?
자, 급하죠. 엄청나게 급하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는 여유가 넘치는데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외국인들이 계속 제 외국인 노동자를 아까 일한 거 보여줬죠. 계속 빨리빨리 하면 혼낸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그것처럼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이 로켓 크로스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로켓 시스템이라는 게. 그러면 한번 대표님들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표님들도 오물주님이 팔리팔리이신 듯? 오케이, 그것도 맞습니다. 자, 보면 대표님들도 쿠팡에서 배지 달린 거 사요? 안 달린 거 사요? 자, 로켓 배지가 달린 거 삽니까? 안 달린 거 삽니까? 대표님들도. 결국에 대표님들도 이 배지 달린 걸 사면서 점점 쿠팡이 노예가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켓 크로스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대표님들이 자, 다음 날에 딸이나 아들내미 가을 운동회가 있다. 그리고 수학여행을 간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결혼식이나 하객 그게 필요하다. 하객룩이 필요하다. 소개팅이 그게 필요하다. 쿠팡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쿠팡은 뭐라고 적혀있죠? 내일 도착 보장 서비스예요. 내일 도착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타 플랫폼에서 대표님들이 구매를 해요. 그러면 걔네들이 도착 보장을 해주나요? 아닙니다. 출고 보장은 해줄지 몰라도 도착 보장은 안 해준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타 플랫폼은 내가 2일간, 3일간 걸린다고 적혀 있는 거지 실제로 도착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표가 있다고 하면 쿠팡이 한 달 내 재구매율이 이제 80%를 돌파했습니다. 80%.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대표님들이 진짜 노예라는 겁니다. 이게 10명 중에 8명은 쿠팡에서 재구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셀러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셀러 있으신 분들도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이 생각을 하면 아실 거예요. 재구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사모를 하든 뭘 하든 이 재구매라는 건 결국에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따지면 우리 단골 손님들 왔죠? 단골 손님들이 왔는데 한 번 떠내기 손님이라죠. 한 번 와가지고 떠내기 손님들은 가버리잖아요. 근데 이 단골 손님들이 10명에 8이 된다는 거예요. 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오프라인 매장 할 때 진짜 장사 안 되고 있는데 온단 말이에요. 단골들 오면 막 미치겠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날에는 내가 진짜 한 개도 못 팔고 우울하고 있는데 단골 손님들 한 명이라도 오면은 그날에 내 매출을 찍은 거잖아. 공친 게 아니라.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80%라는 거는 충성 고객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 점점 대한민국 사람들은 80%, 90% 진짜 더 넘게도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이블리랑 쿠팡이 있다고 지금 다른 플랫폼 저는 아까 전에 에이블리 매출 보여드렸죠. 거기서도 연매출이 6억 정도 납니다. 쿠팡 빼고 쿠팡은 10억 이상 나오고 에이블리만 해도 6억 이상이 납니다. 연매출이. 근데 우리 쿠팡에서 팔 때는 제가 얼마에 파냐면 자 쿠팡 그다음에 에이블리 자 쿠팡에서 팔 때는 내가 4,000원짜리 들고 오면 19,900원에 팔아요. 근데 에이블리는 4,000원짜리 들고 오잖아요. 얼마에 팔 것 같아요 대표님들? 9,900원에 팝니다. 자 이게 왜 이렇냐면 이 재구매율부터 쿠팡은 신뢰도가 높아요. 사람들이 빨리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에이블리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에이블리는 4,000원짜리 들고 와서 9,900원에 팔아야 겨우 팝니다. 너무 싼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두 개 동일하게 똑같은 상품을 팔아요. 똑같은 상품을. 이해하셨나요? 똑같은 상품을 파는데 여기는 19,900원에 팔아도 잘 팔린다는 거예요. 여기가 훨씬 더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실제로 제가 이 시장에서 다른 것도 하고 있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있고 여기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님들. 아시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로켓 크로스에 대해서 나옵니다 대표님들. 자 오케이 온물주야 네 말한 거 알겠다. 쿠팡이 좋고 진짜 1등이고 쿠팡은 알겠는데 도대체 로켓 크로스는 뭐냐? 로켓 크로스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네가 열불나게 핏대 세워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물 한 잔 마실게요. 자 로켓 크로스가 뭐냐. 자 오늘 그거 나옵니다 이제. 자 대표님들 우리 이제 쿠팡에 구매하러 들어가면 자 왼쪽부터 이제 나오죠. 왼쪽이 이 파란색 배지가 있고 가운데는 배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오렌색 배지가 있죠. 자
이 왼쪽에는 로켓 와우라고 적혀 있고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고 오른쪽은 판매자 로켓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뭐냐? 이게 오늘 우리가 할 판매자 로켓, 로켓 그로스입니다. 우리가 할 게 이 오렌색 배지입니다. 대표님들 아시겠죠? 그리고 로켓 배송이라는 게 이제 이 파란색 배지, 로켓 와우를 뜻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로켓 배송. 자, 쉽게 설명해서 자, 로켓 이거 로켓 배송 파란색 배지, 그다음에 로켓 그로스 오렌색 배지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대표님들? 자, 그래서 파란 배지와 주황 배지 차이 뭔지 궁금했었는데 설명해 주시는 건가요? 오케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로켓 배송과 로켓 그로스의 차이는 또 뭐냐고 하면, 로켓 배송은 말 그대로 내가 쿠팡한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쿠팡한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매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물건을 사입을 한 다음에 우리가 판매자한테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쿠팡한테 파는 걸 로켓 배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켓 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소비자한테 파는 게 로켓 그로스입니다. 아시겠나요, 대표님들? 자, 그래서 이 파란색 배지와 오렌색 배지가 있다. 그리고 중간에 배지가 없는 게 있죠. 중간에 배지가 없는 게 뭐냐면은 그냥 타 플랫폼이랑 똑같은 그냥 그 쿠팡 윙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대표님들? 네, 이해 간다 1번. 이해 간다 1번. 이해 안 간다 2번. 자, 이해 간다 1번, 이해 안 간다 2번. 이해 가신다. 다 1번. 오케이. 오늘 많습니다. 오늘 다 잘, 그렇죠. 일반 판매자입니다. 자루 빅터님. 자, 배지가 없는 건 2번, 이해 안 간다 2번도 있고. 자,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깔끔하게 설명드릴게요. 파란색은 로켓 배송, 오렌지색은 로켓 그로스, 없는 거는 쿠팡 윙, 이제 일반 판매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뒤에 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대표님들 물어보시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중점으로 봐야 될 게 대표님들 뭘까요? 뭘까요, 대표님들? 이 중점으로 봐야 될 거는 우리가 로켓 그로스를 할 거죠. 그러면 여기에 뭐라 적혀 있어요, 대표님들? 자, 파란색 배지와 오렌색 배지는 내일 토요일 새벽 도착 보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오렌지색도 대표님들 뭐라 적혀 있어요? 자, 이제 그만 번호 치세요. 3번은 뭡니까? 3번 나오세요. 제가 분명히 1번이랑 2번 치라 했지 3번 치라고 안 했습니다. 자, 오렌색 배지와 파란색 배지는 밑에 내일 토요일 새벽 도착 보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도착 보장. 맞죠? 근데 가운데는 대표님들 뭐라고 적혀 있어요? 가운데는 뭐라 적혀 있죠? 9월 17일 수요일 도착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도착 예정.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냐면 대표님들, 우리가 일반 다른 플랫폼이라든지 쿠팡 위행에서 판매를 하면 도착 예정이지 보장이 아니에요. 보장. 이 소비자들은 보장을 원하는 거지 예정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6월 17일 날 도착 예정이라는 거는 도착할 수도 있고 도착할 수도 없다. 애매모호한 지금 단어를 쓰고 있고 텍스트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로켓 그로스는 로켓 배송이랑 뭐라 적혀 있어요, 대표님들? 도착 보장이라 적혀 있습니다. 도착 보장. 말 그대로 도착을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 워딩 하나의 차이가 굉장히 큰 전환율로 끌어오르고 우리가 배울 거는 로켓 그로스, 이 오렌색 배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일반 플랫폼으로 치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그리고 로켓 그로스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에이블리라든지 지그재그, 버티컬 커머스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 여러 가지들은 사무실에 일단 입구를 때립니다. 자, 주문이 오면 사무실에 입구 먼저 때려야 되겠죠. 전화해고 주문을 할 거 아닙니까? 뭐 이거 하나 주시오, 이거 하나 주시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주문이 됐죠. 그러면 그 사무실에 입고된 거에서 상품 보관 및 재고 관리를 자기 집에서 하든 자기 사무실에서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판매 주문이 들어오면 판매 상품 포장을 할 거예요. 맞죠? 거기에다 비닐팩 포장에다가 택배 포장을 할 겁니다. 그 이후에 택배 기사를 불러야 돼. 또 와가지고 좀 하나 좀 들고 가시오 하면 상품 배송을 또 가지러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품 배송을 하나 가지고 갔어. 오케이, 끝. 이까지 끝이죠. 만약에 일반 플랫폼이라고 치면은. 근데 여기에서 골치 아픈 게 대표님들 뭐예요? 골치 아픈 게.
자, CS 응대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위탁 판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위탁 판매 하시는 분들이나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100%다 아실 거예요. CS가 얼마나 고통스러우고 힘든지. 이게 대표님들, 소비자는 구입하기 전에 뭐라 물어보겠죠. 사이즈가 어쩌니, 스몰이 어쩌니, 미디움이 어쩌니, 이게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예요. 맞죠? 근데 과연 CS라는 게 구매하기 전에만 일어날까요? 아니죠. 이 끝나고도 계속 생기는 게 CS입니다. 교환이 어쩌니, 반품이 어쩌니, 이 상품이 어쩌니 하는 게 CS라는 거예요. 결국에 CS라는 건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게 하고 사람을, 시간을 진짜 피말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사무실에 입고부터 상품 배송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다. 오케이, 나는 그까지는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CS 응대라는 건 굉장히 빡세고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일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이 위탁으로 하시는 분들이 로켓 크로스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장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니 자 봅시다. 우리 오른쪽에 이미지가 있죠. 얘 지금 다크서클 심하죠. 지금 판매자가 전부함 하면서 커머스로 돈 벌기 쉽지 않네 이러죠. 얘가 지금 혼자서 지금 일반 플랫폼 쿠팡 안 하는 애예요. 쿠팡을 안 하니까 지금 이 다크서클이 지금 입까지 내려오려고 하잖아. 그러면서 커머스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힘들어 하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쿠팡 로켓 그로스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로켓 그로스는 사실 대표님들한테 설명할 게 없어요. 왜냐? 우리는 쿠팡 풀필먼트에 입고하면 끝입니다. 자, 아까 일반 플랫폼 다 했어야 됐죠. 아까 뭐 상품 포장, 뭐 재고, 뭐 이거 당일 출고 뭐 다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쿠팡 로켓 그로스는 내가 쿠팡 풀필먼트에 입고 끝! 입고 끝입니다. 여기 적혀있죠? 대표님들 판매자 이렇게 적혀있죠? 판매자 적혀있죠? 이게 끝입니다. 그냥 쿠팡 풀필먼트에 딱 넣어놓으면 쿠팡 안에서 쿠팡맨들이 쿠팡 보관 및 상품 보관 및 재고 관리 저거 센터에서 해주고, 뭐 인천 센터라든지 고양 센터라든지 센터가 큰데 우리 전국에 많겠죠. 자, 풀필먼트가 뭔가요 하시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쿠팡에 센터가 있어요. 고양 1, 뭐 양산, 뭐 창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고들을 내가 굳이 사무실을 안 구해도 되고 내가 집에서 굳이 안 해도 되고 그냥 쿠팡 풀필먼트 창고를 빌려서 보내면 됩니다. 그쪽에다가 보내면 걔네들이 알아서 그 창고 안에서 상품 보관하고 재고 관리하고 싹 다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 이후에 주문이 들어온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비닐팩을 싸요. 비닐팩이 아니고 그 위에 택배 봉투 있죠. 택배 봉투 쌉니다. 택배 봉투 싸가지고 당일 배송, 이제 배송까지 해주고 당일 출고까지 해주고. 아까 전에 대표님들 뭐라고 했어요? 배지 색깔 뭐라고 했죠? 자, 아시는 분들 맞춰보세요. 아까 로켓 그로스는 무슨 색 배지라고 했죠? 무슨 색 배지라고 했죠? 오렌지 김민수 대표님, 자 맞추셨고, 크리스탈님, 자 파랑 하시는 분 뭐야? 파랑은 나가라니까. 파랑 안 돼. 파랑 아니라 파랑은 로켓 배송, 로켓 그로스는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이해하셨죠, 대표님들? 자, 나가라는 거 거짓말이에요. 있어야 됩니다. 자, 오렌지입니다. 로켓 그로스는. 그래서 이 로켓 그로스는 결국에 파란 배지까지 달아주고 당일 출고해주고, 거기에다 제일 힘든 게 대표님들 뭐라고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CS 응대라고 했죠. CS 응대. 이 모든 CS 응대를 쿠팡 측에서 다 해줍니다. 이해하셨나요? 만약에 나한테 전화가 오거나 나한테 무슨 질문이 있다고 하면 쿠팡으로 돌리면 돼요. 쿠팡 측에 물어봐라. 쿠팡 측에 전화하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품을 안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CS를 봐? 맞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쿠팡에서 CS까지 다 응대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쿠팡 로켓 그로스는 쿠팡 중에서도 우리는 로켓 그로스를 해야 되고, 로켓 그로스라는 시스템이 초보자들한테 진짜 짱이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애는 아까 다크서클이랑 다르게 반짝반짝 이제 별이 빛나죠. 자, 쿠팡에서 완전 돈 벌기 쉬운데 이러는 거예요. 아까 걔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다 해야 되고 다른 플랫폼 해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나가는데, 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애는 회사원이죠. 회사원. 딱 2시간 일해요. 딱 2시간 일하는데 이렇게 지금 쿠팡 로켓 그로스로서 쿠팡에서 돈 벌기 쉬운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표님들? 파란색은 왜 추천 안 하시는 단점이 있을까요? 자, 파란색 이제 대표님들 로켓 배송이라는 시스템은 나쁜 시스템은 아닙니다. 근데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로켓 그로스는 내가
그 판매가를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로켓 배송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대로 지정 못하고 결국 쿠팡 측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랑 쇼부를 봐야 돼요. 쇼부를 보는데 그 쇼부도 얘네들이 유리한 쪽으로 하겠죠. 저희 유리한 쪽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리고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회원 가입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른쪽에 회사원은 2시간 일하고 내 쿠팡 로켓크루스에서 너무 돈 벌기 쉽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자,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대표님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디지털 노마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노트북 한 대만 있다고 한다 하면 어디 커피숍을 가든 내가 어디 세계 여행을 해외여행 가든 뭐 전국적으로 어디 여행을 가도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는 거 이해하셨나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대표님들? 자, 제가 한 개 더 알려드릴게요. 이게 가능하려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로켓크로스로 풀필먼트로 물건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풀필먼트에 보낼 때 한 2주치, 3주치를 미리 넣어놓는 거예요. 자, 2, 3주치를 미리 넣으면 내가 이때 동안 2, 3주 동안은 할 게 없죠? 놀겠죠? 왜냐하면 알아서 요 쿠팡에서 팔고 있겠죠. 여기다 풀필먼트에 넣어놨으니까 2, 3주치를. 그러면 여기에서는 쿠팡에서 열심히 일을 해주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줘요. 하지만 2, 3주 동안 나는 놀겠죠. 이해가시나요, 대표님들? 그래서 로켓크로스는 진짜 쉽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자, 판매는 쿠팡에게 맡기고 나는 자유롭게. 자, 이게 지금 보면 이 지금 둘이가 부부 셀러입니다. 자, 이 사람도 쿠팡 로켓크로스를 하고 있고 쿠팡 로켓크로스를 둘이 같이 하고 있어요. 둘이 같이 했는데 이제 애를 2명 낳은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애를 낳고 놀러로 댕기고 해야 되니까 뭘 하지 하다가 쿠팡 로켓크로스를 선택했고 이 쿠팡 로켓크로스 지금 3주치 넣어놨어요. 물량을 3주치 넣어놓고 지금 이렇게 애기들 데리고 놀러를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쿠팡이 판매는 쿠팡에게 맡기고 나는 자유롭게 여행도 떠나고 할 거 하면서 살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편리하죠, 맞죠? 너무 편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대표님들한테 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냐면 다른 거를 자, 오케이. 이거 얘기해 줄게요. 제가 3주치를 그래서 제가 사입해야 한다는 건지요라고 나오죠. 사입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로켓크로스라는 시스템은 대표님들 대표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거든. 착각? 한 장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한 장만 내가 10,000원 있다. 10,000원 있어요. 10,000원 있으면 10,000원짜리 단가를 물건을 사왔어요, 대표님들이. 이 한 장도 풀필먼트에 보낼 수가 있어요. 풀필먼트에. 이해가셨나요? 꼭 5개, 10장, 20개, 100장 사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단돈 10,000원만 있으면 10,000원짜리 한 장만 사가지고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테스트 보고 팔리네? 그러면 더 넣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 대표님들이 2, 3주치 팔릴 거를 안 넣겠어요, 대표님들이? 내가 돈 벌고 싶어서라도 더 넣지. 이해가셨나요? 자, 넘어가서 해보고 싶네가 아니고 해야지.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아까 청년 창업부터 해가지고 뭔가 혜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고 싶네가 아니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삶을 원하시나요? 대표님들, 그런 삶을 지금 디지털 노마드, 내가 놀고 있는, 놀 수 있는 삶, 그리고 내가 진짜, 좀 자유가 있고 워라밸이 조금, 갖춰진 삶, 이런 삶을 살고 싶다면 채팅창에 옴물주랑 내자 한번 쳐봐 주시겠어요, 대표님들? 자, 김유근 대표님, 다 쳐주시네. 이거 사실 제가 PPT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옴물주랑 대박나자. 이 우리 담당자님께서 해주셨는데,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좀 제가 손발이 오그라들지만, 너무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대표님들. 아시겠죠? 근데 진짜 많이 해주시네. 청년 창업을 그냥 쿠팡 판매로 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때는 청년 창업이란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청년 창업이란 게 생겼고 청년 창업으로 한 다음에 쿠팡 로켓크루스 그냥 사업을 하면 돼요. 온라인 쇼핑몰을 내면 그 청년 창업에 해당됩니다. 그 카테고리가. 아시겠죠? 자, 오물주랑 대박나자. 다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것들, 그리고 대표님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질문들도 제가 통합으로 다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옴물주가 시원하게 답해 드릴게요, 대표님들.
자, 대표님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오케이, 온물주 니 얘기하는 거 다 알았어. 로켓크로스도 알았어. 자, 여기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로켓크로스 무슨 색 뺐지? 자, 로켓크로스 무슨 색 뺐지라 했죠? 오렌지요, 오렌지요. 오렌지 이제 파랑 안 나오죠. 또 파랑 나온다. 또 파랑. 큰일이다. 또 파랑 나온다. 로켓크로스라고 했습니다. 자, 파랑은 로켓 배송이라고 했습니다, 대표님들. 아시겠죠? 이제는 딱 한 번 빼고 지금 다 오렌지라 하네. 다 이제 맞추시네. 자, 그러면 쿠팡이 다 해주면 수수료 엄청 떼가는 거 아니신가요? 라고 여쭈어 보시겠죠? 자, 우리 이 탑 플랫폼들이 있겠죠? 그러면 제가 수수료도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대표님들한테. 자, 우리 탑 플랫폼들이 여러 가지들이 많죠. 뭐 티몬도 있고 UF도 있고 뭐 브리치도 있고 11번가도 있고 인터파크, 이베이, 뭐 G마켓, 옥션 여러 플랫폼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버티컬 커머스, 우리가 이제 오픈마켓도 있고 버티컬 커머스도 있고 그 폐쇄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 이 플랫폼의 이제 평균 수수료가 한 10%에서 30% 정도 돼요, 대표님들. 아시겠죠? 10%, 30% 정도 되고, 이 실제로 제가 에이블리나 이런 버티컬 커머스도 하고 있죠. 근데 이 에이블리 같은 경우에는 자파를 팔려면 지그재그랑 20% 이상을 내야 됩니다. 20% 이상을 내야지 이 수수료가 굉장히 높죠. 자, 근데 하지만 쿠팡은 평균 수수료가 카테고리마다 상이하긴 하지만 평균 수수료가 한 10% 정도예요. 10%, 브랜디 얼마 전에 망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대표님들한테. 자, 쿠팡은 평균 수수료가 한 10% 정도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그게 20% 정도 됐었죠. 20% 뭐 거의 10% 30% 됐어요. 하지만 제가 이거를 한 15% 정도 잡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자 똑같이 우리가 9,900원에 판매가를 정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탑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거의 30%라 했죠. 근데 평균으로 잡으면 20%긴 한데 지금 온물주랑 대박나자는 누구지? 그 딜레이로 보나요? 자, 오케이. 자, 10%에 30%인데 15% 정도 잡으면은 이 수수료가 자, 탑 플랫폼입니다, 대표님들. 이때는 수수료가 한 1,485원 정도 나옵니다. 이게 15%로 잡았을 때예요. 15% 잡았을 때. 그리고 택배비가 보통 초보 같은 경우는 얼마 들어요? 3,000원이 들죠. 자, 택배비 3,000원이 들어요. 맞죠? 3,000원이 들고, 그 다음에 원가가 2,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2,000원. 자, 원가. 이렇게 하면 토탈 나오는 금액이 3,410원 정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로켓크로스가 아닌 탑 플랫폼이에요, 대표님들. 탑 플랫폼. 이해하셨죠?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또 적어 볼게요. 자, 이거를 만약에 9,900원 판매가 그대로 가고 이 수수료는 10% 정도라고 했죠, 제가. 10% 정도라고 하면은 990원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택배비는 우리 입출고 요금으로 해서 2,500원 정도 나올 거예요. 2,500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원가가 한 2,000원. 이렇게 하면 여기는 얼마 나와요, 대표님들? 4,410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 쿠팡 로켓크로스를 9,900원짜리를 팔면은 남는 게 1,000원이 더 많이 남아요. 더 남는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맞죠? CS부터 전부 다 해주는데도 이 쿠팡에서 판매를 하면 1,000원이 더 남는 거예요. 1,000원이 더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1,000원이, 대표님들 1,000원이 우스워 보이실까요, 혹시? 이게 1,000원이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면 만원이 되고 10만원이 되고 100개가 됩니다. 판매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100원 차이도 엄청나게 큰 마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1,000원 차이가 날 정도로 마진이 쿠팡 로켓크로스는 더 좋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대표님들, 저는 다른 플랫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쿠팡을 계속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온라인 쇼핑몰 하고 싶은데 초보 입장에서는 온물주 대박나자 계속 나오네. 자, 초보 입장에서는 무조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쿠팡 로켓크로스가 더 좋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
자, 입출구 배송요금 너무 저렴하게 계산하신 듯 한데요. 아닙니다. 9,900원짜리 대표님이 가가지고 입출구 배송요금 보면 딱 나옵니다. 당연히 가격이랑 이 사이즈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9,900원짜리를 내가 판매를 했을 때는 2,500 이게 맞습니다. 2,500원이. 자, 그리고 위메프가 회생 절차 폐지를 밟았어요. 자, 사실상 파산 수순이 됐죠. 이해 가셨나요, 대표님들? 이 위메프라는 게 저도 위메프를 했었습니다. 위메프를 했고 이 위메프를 저는 발빠르게 뺐어요. 이전에 뺐는데 이 위메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대표님들? 자, 위메프가 파산하면서 지금 0.7% 정도의 분들이 돈을 받고 나머지 99%가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정산이 안 되고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대표님들? 위메프에서 판매를 하셨던 분들 중에 내가 만약에 위메프에서 대표님들이 잘 돼가지고 20억, 30억 연매출을 냈어요. 근데 그걸 99% 이상이 지금 정산을 못 받고 있어요. 이해 가셨죠? 0.7% 정도 정산을 받았고 99% 이상이 지금 정산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위메프는 회생 절차에 파산 수준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적혀있죠, 수정. 9월 9일이라 적혀있죠. 이때 날짜가 9월달이에요. 9월달. 9월달에 이렇게 된 겁니다. 파산이. 그리고 이후에 아까 전에 제가 브랜디 소개시켜줬죠. 버티컬 커머스. 다른 플랫폼입니다. 버티컬 커머스 이게 날짜가 언제예요? 엊그저께죠. 엊그저께. 9월 16일. 9월 16일 날 이 하이버, 대표님들 하이버 아시죠? 하이버 브랜디. 하이버 브랜디가 뭐냐고 하면 하이버는 남성 플랫폼에서 좀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브랜디 같은 경우에도 여성 의류 중에 플랫폼에서 유명한 곳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기업 회생이 안내가 나왔습니다. 결국에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위메프의 절차를 점점 밟고 있죠. 그러면 대표님들 여기서 드는 생각들이 대표님들은 뭐예요? 왜 내가 여기 안에 사업을 할 건데 불안에 떨면서 사업을 해야 되냐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대표님들? 내가 쿠팡에서 팔면은 정산 다 해주고 100% 다 해주지만 이 위메프나 이런 곳에서 하면 내가 이 불안에 떨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대표님들? 자, 그리고 대표님들이 왜 대기업에 가고 싶어 하고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걸까요? 안정적인 걸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 셀러를 하고 쇼핑몰을 할 거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서도 대기업인 쿠팡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대표님들? 결국에 이런 위메프나 하이프 같은 사태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쿠팡 말고는 사실 뭐 네이버까지는 오케이, 괜찮다고 볼게요. 하지만 다른 것들은 위험하고 있다는 겁니다.